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고 지금 너무 횡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래프톤의 매출 비율을 보면은 모바일 게임이 75.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PC 게임, 콘솔 게임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배틀그라운드와 테라를 서비스하고 있고 그 외의 게임들을 퍼블리셔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아시아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이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부분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 그 다음 아메리카, 유럽 부분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초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해서 상용화를 하고 여기서 확보된 많은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퍼블리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블루홀의 테라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실제 블루홀의 테라가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하고 나서 서비스 종료 후에 크래프톤으로 퍼블리셔가 되어서 모바일과 PC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도 4월 14일 오늘 나왔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888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 성장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1,71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24.5%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1,916억 원을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월 12일부터 배틀그라운드의 BM이 유료 게임에서 부분 유료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유저들에게는 새로운 BM 모델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1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중국의 화평정영, 이 화평정영은 배그와 비슷한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분기 겨울방학 및 춘절 효과로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이뤘지만 뉴스테이트의 매출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테이트 역시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형식의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그가 이제 5년차가 되었는데요. 부분 유료화 전환으로 유저 확보와 수익성을 함께 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분기는 보상 패키지 제공 후에 2분기부터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이 보상 패키지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소모품을 다 소진하고 나서 2분기 때부터 유저들이 많이 구입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분 유료화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는 턴제 전략 게임인 프로젝트 M이 PC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스스톤과 비슷한 장르라고 합니다. 4분기 때는 PC와 콘솔 출시 예정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발매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사의 전작 흥행을 고려했었을 때 분기에 최소 100만 장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23년도까지는 500만 장 판매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출시했던 신작 게임이 부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작 게임 출시와 비용 관리를 통해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2월 11일 메리츠증권에서 앞으로 크래프톤이 어떤 게임들을 런칭할 것인가 라는 표를 그려낸 건데요. 2023년도에도 각 프로젝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3월 24일 기사인데요. 현재 크래프톤은 NFT와 가상현실 등 신사업을 빠르게 확정하는 과정이어서 계단식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분은 펍지 유니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 IP를 더할 예정이며 NFT 사업은 제페토와 협업을 통해서 플랫폼 공동 개발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대비해서 21년도 3월까지 목표 주가의 하향치가 각 기업별 중에서 가장 많은 조정을 받은 기업이 바로 크래프톤이라고 합니다. 이 크래프톤은 4개월 만에 마이너스 39.27% 목표 주가가 하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BM의 변화와 예상치보다 부진한 성적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갈수록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20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이 20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역전이 되었다.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대비해서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손실폭이 커졌다라는 거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자공시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가 이 공시를 봤더니요. 부동산이라던가 지분, 펀드 투자를 통한 투자 활동을 했다라는 거 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실적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은 18%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27%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1분기에서 2분기 때는 32%, 2분기에서 3분기는 32%,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 때는 1%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조금 보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폭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11.2% 하락하게 되지만 2분기 때부터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분기 때는 25.33%, 3분기 때는 48.13%, 그리고 4분기 때는 무려 562.63%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의 수정률은 마이너스 16%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나왔던 리포트를 전부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발췌를 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인 22만 6,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의 평균치인 46만 5천원까지는 74%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 시가총액과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목표 시가총액은 13조 1214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발행 주수를 나누게 되면은 적정 주가는 26만 7,392원이 나옵니다. 목표 시가총액과 적정 주가가 현재 가격 대비해서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를 보면은요, 전망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명히 있고요. 개인적인 평가로는 70점을 주고 싶은데요. 총괄적으로 이미 매는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요, 부분 유료화로 인한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퍼블리싱을 제외하고 내가 3만원 정도만 구매를 하면은 더 이상 구매할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면은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은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둘 수가 있는데 다행히 부분 유료화로 전환을 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부분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낼 수가 있었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부분 유료화 모델로 바꿨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작 게임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럼 세 번째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대보다 낮았던 신작 게임의 성적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뉴스테이트의 성적이 좋지 못했던 점도 1분기에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지금 현재 좋지 못하다라는 점인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현금 흐름 분명히 좋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던가 펀드라던가 물론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내가 벌고 있는 금액 대비해서 많은 투자 손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 역시 기업의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작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앞으로 신작이 꾸준히 발매가 될 것이지만 이 신작들이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실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크래프톤에서 발매를 하려고 하는 게임들을 제가 사이트에서 잠깐 봤었는데 다른 유명 게임들의 비슷한 골대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래프톤만의 개성이 많이 없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속된 말로 카피캣 같은 게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신한 게임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확실해지는 매출과 그리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분기별로 게임이 하나하나씩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크래프톤의 굉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최근 주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과대 낙폭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박스 아래서 좀 살까?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아래서 사신 다음에 이 박스를 이탈했네 라고 하시면은 요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자꾸 횡보를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요 위에서 먹고 나오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횡보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과대 낙폭 이후에 박스 이후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박스를 돌파하는 이유로 쭉 들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더 긍정적인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는 좀 길게 가져가는 거 싫은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 돌파했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박스를 돌파했는데 돌파 이후에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가네? 요때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박스권을 뚫고 나서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자율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매물대 있잖아요, 요 매물대까지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 매물대인 46만원에서 47만원 정도까지 먹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